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제가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최근에 벌어진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대체 김정은이와 푸틴은 왜 만났고 무엇을 논의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파헤치기 위해서 월간조선의 정광성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정 기자 촬영분의 뒤통수가 다 잘렸죠. 예. 그 제가 직접 셀카하다가 그런 참사가 빚어졌는데 네네. 그 기분이 어땠어요? 뭐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글이글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문갑식의 진짜 TV를 아껴주시는 아주 진성 구독자층 중에서 발레러버라는 분이 우리 정 기자의 인상을 보고 참으로 건실한 젊은이라고 했는데 건실한 젊은이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잘 건실한지는. 겉과 속이 다른 젊은이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정 기자. 네네네. 정 기자가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 기자죠.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나러 간 이유를 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정리를 하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정상회담의 돌파구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첫 행보가 러시아 방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가서 뭔가를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미국 정상회담이 큰 적이 없이 이제 결렬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러시아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큰 거고요. 이제 러시아가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러시아하고 많이 가깝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가 원래 소련에 유격 때 있었죠. 예. 그래서 소련과 같이 들어와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정권을 잡은 거죠. 공산주의 정권을 세웠는데 물론 이제 김정일이도 가깝습니다. 왜냐면 김정일 자체가 이제 러시아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그런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외교를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김정은 좀 특이한 게 사실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한 3번 방문했습니다. 3번 방문을 하면서 이제 북한 같은 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방문하면 러시아 방문하면 중국 왔다 갔다 이제 외교를 펼쳤는데 이른바 이제 등거리 외교를 했었죠.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중국이 3번 가면서 3번 방문하면서 러시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왔었는데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달 24일부터 6일까지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랴부랴 갔다는 느낌이 좀 봐요. 왜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 방문할 타이밍도 아니었었고 이제 그리고 뭔가 일정 자체가 갑자기 또 공개된 거라 이제 작년부터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오라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거든요. 중국만 3번 가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푸틴 입장에서. 왜냐면 어린 친구가 이제 방문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을 중국만 갔다 보니까 이제 좀 푸틴 입장에서 좀 화가 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급하게 좀 성급하게 서둘러서 갔다 온 게 아닌가. 자, 세 번째 이유를 듣기 전에 우리 정 기자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 태어났죠. 공부도 하고. 북한에서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여기 남한과 비교를 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인식이? 일단은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경제난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중국은 좀 못 살고 어렵고 이제 도와줬던 예전에 북한이 좀 괜찮게 이제 살 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친척 방문을 나왔었습니다. 북한으로 나와서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을 식량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9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이제 중국이 원조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 가장 크게 의지한다라는 느낌이 이제 항상 받고 있는 거죠.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 중국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좀 비교를 해놓고 보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네. 예, 좀 그 가까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먼 나라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러시아가 북러가 이제 친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정 기자가 생각하는 김정은이 이 북러 정상회담을 서두른 세 번째 이유는 뭐죠? 저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식량 문제인데 첫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정상회담의 돌파구를 위해서 경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러 이제 간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제 북한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제2의 고난행군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제1차 고난행군은 이제 90년대 후반, 97년도부터 이제 그 2000년 초반까지 이제 진행됐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고난행군이 일어난다고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물론 충성 자금도 이제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90년대 후반 1차 고난행군 때는 김정일이가 이제 군을 틀어주고 있어서 그때 주민들 자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굶어 죽는 사람도 아사자도 많이 발생했던 거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북한 주민들은 만약에 식량이 없고 이제 쫓기게 되고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면 저는 반란의 조짐이 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주민들과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제일 큰 거로 꼽자면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물론 북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북한 자체가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단하고 오면서 이제 독재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외부 정보가 어떻게 보면 남한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나 영화들 그리고 다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영상물들이 북한에 유입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이제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 거짓말이다.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저도 이제 17년 동안 16년 동안 이제 북한의 세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건 무슨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조금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다라는 현실감이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북한에서 북한 적을 나한테 가르쳤던 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최근에 나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뭐 거의 안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영상 모체로. 그러니까 친구들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죠. 저희 세대 자체가 지금 30대 초반에서 이제 30대 40대 이제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또 경제난이 다시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월간조선의 탈북자 출신의 정광성 기자가 한 얘기는 지금 이거를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충격을 받기에 충분한 뉴스입니다.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갑작스런 북러 회담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정 기자는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북 회담이 결렬되면서 파탄이 나자 북한이 러시아의 푸틴을 이용해서 북미 회담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간 거고 두 번째는 중러 관계에서 북한이 과거에는 등거리 외교를 해왔지만 지금은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종주국이라는 차원에서 기분이 나빴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급작스레 서두른 흔적이 역력한 이번 북러 회담을 주선해 가면서까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과거처럼 우호적인 관계로 복원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게 두 가지였고 세 번째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돼서 러시아의 직접적인 원조를 이제 뭔가 구하러 갔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게 정 기자에 따르면 김정일 생존 당시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이 군을 굳건하게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들이 잘 못 먹고 못 살아도 반란의 조짐까지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마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왜냐? 그 사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방의 영상물들이 대거 유입돼서 북한의 세뇌 공작이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북한 지도부의 말을 북한 주민들도 믿지 않는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그런데 만일에 러시아가 이 현물로 도와준다면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석유나 가스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해외 근로자라고 네. 보죠. 이제 그 러시아 외교부가 이제 올해까지 네. 북한에 그러니까 러시아에 나와 있는 네.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키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것까지 끊기면 충성 자금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나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타격이 심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막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그 파견을 기간을 지속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하나가 계속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현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낸 근로자들은 뭐 과거에는 주로 벌목공 뭐 이렇게 하는데 벌목공 외에 또 다른 일도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2012년도에 네. 이제 그 인권 조사 차원에서 이제 그 다른 분들이랑 이제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북한 그 근로자들을 만나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제 가장 많은 곳에 배치되어 있는 거는 그 벌목공들, 네. 벌목공들이 가장 많고요. 이제 그리고 좀 더 이제 나면 시내 쪽에 네. 그 이런 집수리, 네네, 공사장 네. 그런 데 이제 파견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정말 알게 모르게 그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북한 사람 비슷한 사람에서 말 걸어보면 정말 북한에서 왔고 북한 근로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게 많습니까? 이제 시내 같은 데 나와서 옛날에는 벌목공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내 나와서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다라고 이제 왜냐면 그 인력 자체가 북한 근로자들 인력 자체가 다른 러시아에 비해서 좀 싸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힘든 일들을 이제 북한 근로자들한테 맡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그 책임자 간부한테 이제 돈을 찔러줘야 이제 벌목공에서 좀 더 시내 쪽으로 나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근로자들 자체가 이제 1년에 어떻게 보면 $10,000인가 아무튼 그때 당시에 돈을 $10,000씩 이제 국가에다 바쳐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거 바치고 나면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알바를 해요? 그래서 그 아까처럼 이제 시내 나가서 일을 하고 끝난 이후에 그 책임자한테 돈을 좀 더 찔러주고 자기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아까처럼 뭐 이런 그 공사 일이라든가 뭐 청소 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이제 북한 가족에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목공을 또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는 시내까지 이제 나와서 일을 한다. 투잡, 쓰리잡가 한다는 얘기네요. 예. 참 불쌍하네요. 그런데 그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낸 근로자의 규모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몇만 명 정도? 일단 지금 파악된 건 정확 파악된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이게 1차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전까지 2-3만 명 정도에만 어떻게 보면 그 해외 근로자들이 물론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 근로자들이 많은데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러시아, 중국 뭐 이제 아프리카 쪽 이런 순위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70년대 사우디 사막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중동에 파견된 우리 건설 근로자라든가 저희 60년대 중반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많은 그 근로자들이 가서 베트남 전선에서 우리 그 파월 장병들과 더불어 뭐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 돈들이 바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하는데 큰 힘이 됐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근로자들은 뭐 역할은 그 당시 우리가 그 중동에 보낸 건설 근로자라든가 베트남에서 일했던 것과 똑같은데 그 자금이 남한에서는 경제 건설에 쓰였던 반면에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호주머니 들어간 그 차이만 있다 이거겠네요. 독재 자금을 쓰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 최근에 보니까 무슨 북한 보위요원들이 뭐 탈북했는데도 그 다시 북한으로 안 돌아가고
뭐 이런다고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을 우리 정 기자도 많이 들었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죠. 이제 식량 중국 식량에서 네. 이제 7명의 이제 탈북을 했다라고 네. 이제 나오는 기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알아보니까 이제 그 지금 그 그러니까 일하러 나온 거죠. 일하러 네. 나왔다가 토끼 따라고 토꼈죠. 그냥 애교로 들어 도망쳤다는 거를 기자들은 주로 튀었다 네. 또는 토꼈다고 네. 얘기합니다. 도망쳤는데 네.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이걸 가지고 그 체포조라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을 잡현 체포조가 이미 저기 심양까지 이제 가서 지금 찾으려고 이제 온갖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네, 그 사이에 있는 거로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 기자는 그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그 정상회담에서 네. 성과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성과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유심히 이제 그 회담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둘이 표정이 그닥 좋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상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회담하는 동안 이제 김정은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을 만날 때랑 가서 푸틴을 만날 때랑 이제 표정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그때는 이제 시진핑 만날 때는 정말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자기가 기뻐서 웃는 웃음으로 기뻐서 웃었는데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날 때는 좀 억지 웃음이 아닌가.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이제 좀 웃긴 얘기냐면 그 이제 푸틴이 어떻게 보면 세계 정상들 만나면 계속 지각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하면서. 근데 이번에도 30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거의 플러스 30분을 더 늦게 도착했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푸틴이 이제 열받지 않았을까 그런 예감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그동안 보도하지 않았던 아주 속 깊은 얘기를 정광선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한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 손가락 하나가 저를 비롯해서 문갑식의 진짜 TV에 출연하는 월간조선의 기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